이제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여드름 흉터 시술 자체를 불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법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100% 채워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잘 시술을 받았을 때 내 자존감이 흉터로 인해서 깎였던 부분이 채워질 만큼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무난하게 어느 상처에나 좋은 원장님이 생각하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 원장입니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모공과 여드름 흉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서 조금 좁은 영역일 수 있지만 그 흉터의 깊이만큼이나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고민은 되게 깊은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이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을 받았을 때 그 비포 애프터가 확 드러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나서 약간 실망이나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여드름 흉터 시술 자체를 불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법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연히 100% 채워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잘 시술을 받았을 때 내 자존감이 흉터로 인해서 깎였던 부분이 채워질 만큼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드름 흉터에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냐 하면 시술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어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드름 흉터에 있는 모든 시술과 재료들을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것보다 이 모형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시술을 받을 때 내 피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내 흉터가 어떻게 자극을 받고 채워지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연어를 통해서 오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흉터 특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드름 흉터에 쓰이는 모든 대부분의 시술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씩 어떻게 시술이 되는지 연어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시술을 처음 받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시술, 그리고 몇 번 받아봤는데 효과를 못 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드름 흉터 모양별로 어떤 시술이 좋은지 추천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원장 강동윤이 생각하는 최적의 여드름 흉터 솔루션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 시술을 받아보신 적 있는 분, 받아보신 적 없는 분 다들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락셀입니다. 여러분 프락셀 여드름 흉터로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시술인데요. 이제 프락셀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은 살짝 피부를 깎아내게 돼서 열로 깎은 피부가 상처를 받고 재생되게 되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CO2 레이저인데, CO2 레이저의 경우에는 점 빼는 레이저로 쓰죠. 이렇게 깎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프락셀의 경우에는 이 깎는 부분을 미세하게 점점 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은 그 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CO2로 파내는 것보다 조직에 대한 열 손상이 훨씬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락셀을 받아봤지만 효과를 많이 못 본 분들도 분명 많이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액을 들고 열을 가하지만 그 안에 있는 흉터의 굴곡은 하나하나 다 달라서 그 빔이 흉터에 제대로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의 맞춤 시술이란 볼 수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흉터 결을 조금 정리해주는 데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시술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드름 흉터로 많이들 받는 시술은 이제 니들 RF. 니들 RF라고 하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텐자나 시크릿 같은 니들 RF가 바늘 고주파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끝에 바늘이 있는데 이게 뿅 하고 튀어나와서 피부를 찔러준 다음에 고주파를 쏴주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기는 없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팁을 사람의 얼굴에 대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늘이 나와서 연어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한 부위 바늘 자국이 남고 고주파가 가해지면서 이제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늘로서 한 번씩 총총총총총총 찔러주는 효과도 있고, 그 총총총총 찔러주는 끝 부분마다 고주파가 나와서 그 부분에 열적인 자극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상처를 살짝 받고 다친 부분이 재생이 되면서 흉터가 차오르게 되는 원리죠. 그렇지만 이 바늘 고주파도 어떻게 보면은 프락셀과 비슷하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흉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찔러주는 거다 보니까 이것 또한 피부 결이나 흉터 결 정도를 조금 정리하는 데서 효과가 그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깊게 파인 흉터를 개선할 수는 없는 시술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MTS입니다. MTS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 시스템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보시면 지금 롤러거든요, 피디님. 끝에 좀 뾰족뾰족한 바늘들이 달려있는 게 보이실까요? 아, 네. 뾰족뾰족한 바늘 롤러를 세정을 시키고 살균을 시킨 다음에 사람 얼굴에 대고 굴려주는 겁니다. 아프지 않나요? 앞에 것도 물론 아프긴 한데 이것도 좀 아프긴 합니다. 여드름 흉터 시술은 사실 조금씩 다 아프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또 사람 얼굴에 쳤을 때 특별할 건 없고 그냥 피부를 전체적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 위에 이 롤러 입자가 미세하게 찔리고 자극을 가하면서 그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까 봤던 거와 똑같이 재생이 되면서 좀 채워지게 되는 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본 니들 RF의 좀 하위 호환격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기로 구분된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구매를 해서 집에서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프락셀 니들 RF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전체적인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시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흉터 하나하나 깊은 부분을 채운 데는 분명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할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보통 이게 바늘의 길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0.5도 있고 1도 있고 1.5도 있는데 1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1.5거든요. 바늘의 길이가 제법 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출혈이 제법 생기다 보니까 홈케어로 하실 때는 1 미만 정도로 해주시면 약간 빨개지는 정도로 그쳐서 크게 이상 없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흉터 하나하나를 케어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서 결을 좀 정돈해주는 세 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조금 깊은 흉터까지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 부분을 채우려면 흉터 하나하나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된 시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그 방법의 시술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서브시전입니다. 서브시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디님? 아니요, 처음. 네. 지금 서브시전이라 해놓고 제가 주사기를 꺼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이 바늘을 통해서 진행하는 시술이긴 하거든요. 혹시 한의원에서 새살침을 한다 이런 건 들어보셨을까요? 네, 새살침이 요 서브시전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연어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여기에 꺼진 흉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꺼진 흉터는 그 흉터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섬유를 끊어주게 되면은 다시 그 흉터가 위로 올라가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시전은 이제 여기에 흉터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주입을 해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술자의 품이 조금 많이 드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매뉴얼하게 손으로 직접 하나씩 하다 보니까 밑에 섬유가 잘 있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시전을 통해서 끊어주게 되면은 뭔가 끼깃 하면서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이 흉터는 경과가 되게 좋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시전이 아프진 않나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취크림을 받고 하게 되면은 여드름 압출하는 정도로 그 정도 통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밑으로 당기고 있는 흉터 섬유 밴드가 있는 흉터의 경우에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롤링성 흉터라고 넓게 파인 흉터에 보통 흉터 섬유 밴드가 많아서 서브시전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섬유 밴드가 없이 꺼진 흉터의 경우에는 서브시전을 아무리 해도 사실 반응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브시전이나 새살침 하나만으로 모든 흉터를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쓰면 되게 좋은 시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CO2 레이저인데요. CO2 레이저는 혹시 들어보셨죠, 피디님? 네, 그때 점 뺄 때. 네, 맞아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점을 빼거나 뭔가를 깎는 데 쓰이는 레이저인데요. 깎는 거를 통해서 패인 흉터에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미 패여있는 흉터인데 더 깎으면 더 흉지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흉터의 종류 중에서도 박스 모양의 박스카라고 하는 흉터가 있는데요. 이 박스카 흉터의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모서리를 살짝 다듬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에 완만해지면서 롤링성 흉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흉터가 더 좋아지는 경과를 받게 되고, 이 CO2 같은 경우에는 깎인 박스카의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게 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파인 흉터가 있다. 그 모서리 끝부분에다가 이 CO2 레이저를 쏘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페인 부분의 가장자리가 이제 마진이 닳아지면서 흉터가 조금 더 완만해져서 눈으로 봤었을 때 흉터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더 패이지 않게는 잘 해야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TCA 도트필입니다. 이제 산성 물질이라 보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를 약물을 뽑아낸 다음에 흉터 한 부위 한 부위에 발라주어서 그 발린 부위에 상처를 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약물을 좀 빼내고 요 끝에 발린 TCA 약물을 이제 파여있는 흉터에 요걸 한 방울 갖다 대게 되면은 바로 하얗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시술이 된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도를 되게 묽게 해서 얼굴 전체 필링으로도 쓸 수 있는데 농도를 짙게 하면은 깊은 흉터 한 부위 한 부위를 찔러서 효과를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여덟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여기에 패여있는 흉터가 하나 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다가 요 약물을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게 보이실까요? 단백질이 변성돼서 생기는 건데 이걸 똑같이 여드름 흉터 사람 피부에 한다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패여 있는데 요 다른 부분에다가 찍게 되면 그 부분에 오히려 흉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흉터에는 하진 않고 아이스픽 스카라고 굉장히 좁고 깊은 여드름 흉터에 그 끝부분에다가 조심스럽게 찔러서 살짝만 묻혀주고 나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후에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 부분이 며칠 몇 주에 거쳐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차오르게 되는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흉터 필러입니다. 필러는 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죠? 실 채워져서 펴는 거기 때문에 꺼진 흉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꺼진 부분이 흉터가 있으면 필러를 찔러 넣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펴지게 되는 그런 원리죠. 이것도 연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흉터 꺼진 부분이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꺼진 흉터였다 하면 요만큼 올라오게 돼서 그 부분이 평평하게 돼서 남들이 봤을 때 흉터에 굴곡이 없이 보통 피부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터 필러는 한계는 있어요. 이제 원하는 부위 하나하나를 펴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흉터의 모양이 되게 꺼진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러로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옹긋하게 그 부분만 올라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가 해당하는 자리에 잘 했을 때만 효과가 있고 모든 모양의 흉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다시 꺼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흉터 필러만으로 다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겐 재생 시술입니다. 바로 이 주베룩인데요. 주베룩은 저번에도 촬영을 했지만 이제 요거를 뽑아서 피부에 넣어주게 되면은 콜라겐 입자들이 밑에 남아서 본인이 계속 콜라겐 살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이 채워지고 환해지고 결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하나씩 뽑아내서 흉터 밑에 넣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베룩의 시술 방법은 방금 진행했던 필러랑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주베룩을 바늘로써 흉터 밑에 주사한다는 게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손주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비를 써서 하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드름 흉터의 대중적인 치료들과 조금 특수한 치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처음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번 받아보고 실망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술을 조금 추천드린다면요. 이제 내가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락센이라던가 MTS, 니들 RF, 바늘 고주파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결을 정돈을 해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으로도 제법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이런 시술을 받아보시고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시술들을 받아보았다. 그런데 효과 없었다. 혹은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내 흉터 하나하나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좋은 시술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시술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포함을 해서 이런 커스터마이징 된 시술을 같이 받아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CO2 숄더링이라던가 흉터 필러라던가 서브시전이라던가 주베룩 아니면 도트필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커스터마이징 시술은 시술자가 하나하나 흉터를 다 보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시술 시간도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흉터 시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몇 가지를 추천드렸는데 다음번으로는 이제 흉터 모양별로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 화면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흉터의 종류에는 부드럽게 파인 롤링 스카가 있고 네모지게 파인 박스카가 있고 좀 깊게 송곳형으로 파인 아이스픽 스카가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 좋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롤링 스카, 이렇게 부드럽게 파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시술을 해도 효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프락셀을 하든 니들 RF를 가든 굴곡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차올라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종류의 시술을 다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이게 넓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TCA 도트필이라던가 CO2 숄더링 같은 걸 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두 번째로 박스카, 좀 네모지게 파여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 경계 부분을 깎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흉터 필러 프락셀 니들 RF로 진행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깎아줄 수 있는 CO2 숄더링,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찔러 넣어서 밑을 차오르게 할 수 있는 TCA 도트필, 이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좁고 깊은 ISP 스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 좁은 끝부분에만 차오르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 끝에 딱 찔러 넣어서 이 부분만 상처를 준 도트필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만 주베룩을 넣어줄 수 있는 주베룩 큐어젯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럼 시술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어떤 상처인지도 잘 사실 구별하기도 힘들고, 무난하게 어느 상처에나 좋은 원장님이 생각하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하나씩 정보를 다 드리기 위해 설명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선호하는 시술이 있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흉터의 타입에 진행을 해도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흉터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 병원은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베룩입니다. 사실 이 주베룩 같은 경우가 왜 좋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CO2 숄더링이라던가 프락셀이라던가 니들 RF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열적인 자극을 딱 가해서 그 부분을 손상을 시키고 그 부분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열적인 손상이 많다 보면은 프락셀 받고 피부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레이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러블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드름 흉터 치료받다가 피부가 더 약해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적 손상 없이 넣어주었을 때 차오르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별한 장점을 좀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베룩이라는 약물이 입자가 좀 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손주사로 넣어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입자가 굵기 때문에 이게 피부고, 이걸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빡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이 있으면은 이 주베룩을 진피층에 집어 넣어줘야 효과가 잘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밑에 탁 넣어버리면은 약물은 잘 들어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흉터가 차오르는 효과는 되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원하는 진피부에다가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의 손주사로는 힘들었다. 그래서 나온 장비가 바로 큐어젯 미라젯이라는 장비입니다. 큐어젯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명인데 그냥 한마디로 바늘 없이 이 약물을 피부 안에 주입하는 장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늘 없이 들어가요?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거를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큐어젯 팁이고 지금 주베룩이 연결됐는데 이걸 피부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약물이 지금 들어간 게 보이시죠? 바늘이 없이 압력만으로도 피부 밑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어젯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영상을 한 편 더 만들어서 알려드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바늘 없이 약물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다가 주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가지고 넣기 힘들었던 주베룩을 여드름 흉터 밑에 제대로 정확한 양을 정확한 깊이에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좋은 약물을 이제 흉터에 제대로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 흉터 손님이 오셨을 때 주베룩과 큐어젯을 결합한 치료를 가장 근간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저 또한 모든 흉터를 사실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뭔가 좀 깊다, 뭔가 좀 박시박시하다, 아니면 되게 롤링인데 흉터 섬유 밴드가 많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TCA 도트필을 쓰든 CO2 숄더링을 하든 서브시전을 하든 이런 방식을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좋아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주베룩과 큐어젯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뭔가 한 부위 한 부위 케어까지 추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주베룩 큐어젯을 근간으로 두고 이제 나머지 커스터마이징 시술을 섞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흉터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고민이나 니즈가 많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그 맞는 시술이 어떤 건지, 본인의 얼굴 흉터가 어떤 상태의 흉터인지, 본인이 어떤 만큼 어디가 좋아지고 싶은지 그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정보에 따라서 올바른 시술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